남아공 가는 거를 알고 UAE 쪽에서 미리 초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는 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 한국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30대일 때 동양 남자들은 인기가 없죠.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근데 지금은 한국 남자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중동에서 물건을 팔면 독일제 일제가 먼저 첫 번째 선택권이고 나중에 한국제가 됐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국가 이미지가 달라져서 그래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아무튼간에 그런 뭐 전기도 안 좋아, 산불도나 물도 부족해 이런 내부의 그런 불만들 많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폭발해가지고 정권이 뭐 바뀔 가능성 그런 건 없나요? 그러면? 그게요. 정상적으로 외부의 압력이 없고 국민들의 의식이 높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게 가능한 게 이제 2015년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함께 핵 협정을 했었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높았고 그다음에 좀 진보적인 기운도 강했고, 근데 지금은 밖에서 적이 있잖아요. 밖에서 적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안에서 그렇게 되면 뭉칩니다. 일단 우리 안의 적보다 밖의 적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란이 보여준 모습들이에요. 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뭐 보니까 공개적으로 뭐 이란 국민에게 봉기를 촉구하고 그런 액션도 있긴 하지만은 예.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고 움직이면 적국의 끈앞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좀 방산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서서 K방산 세이즈를 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한국의 중동향 방산 수출은 약 3배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UAE와 방산 장비와 원전 기술을 제3국에 공동 수출하는 그런 협력 구상에 합의를 하면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순방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시작됐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순방을 했고 이번에 기회를 잘 잡은 게 어차피 G20 정상회담을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중요한 나라들 다 들린 겁니다. UAE는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제 할지는 몰랐는데 남아공 가는 거를 알고 UAE 쪽에서 미리 초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아공 가기 전에 UAE와 그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남아공 갔다 오면서 튀르키예 그래서 이렇게 순방을 마치고 왔잖아요. 네네. 최대한 많은 정상 만나고 외교에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였는데 이번에 뭐 G20에서도 다른 나라 많이 만났고 다 만났으니까 아주 그러면서 높게 평가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빡빡하게 만날 사람 열심히 만나고 또 한국의 위상도 한국이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러면서 고무적입니다. 네. 이번 순방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이집트로부터 4조 원대 카이로 공항 확장 공사 제안을 받았다라고 발표했더라고요. 아울러 FA50 이 100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는데 최근 중공 전역에서 이 같은 미사일, 장갑차를 포함한 방산 인프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아주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은 무기를 팔려고 무기를 만든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열심히 만든 거잖아요. 네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평화 온다고 유럽은 특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나라에다가 무기 팔려고 군수한 건 아닌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온 거고요. 그러면 왜 우리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싶으냐? 다른 나라한테서 하면 되는데 일단 뭐 우리 물건이 좋아요.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깊게 보는 거는 지금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무기를 살려는 나라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한테 무기만 살려는 나라는 아닙니다. 기술 이전 받고 자기네들도 생산하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스스로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놔도 일제나 독일제는 먼저 짓고 나중에 한국을 짓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죠. 똑같은 걸 누구한테 사는데 한쪽은 기술 이전 해준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한다고 그러면 기술 이전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LIC 넥슨의 아음속 대함 미사일 해성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가 가자지구 갈등으로 악화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해성 수출이 한미 또 한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지적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쪽은 그러는데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쏠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거를 또 못하게 한다는 것도 이스라엘로서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간에 이 방산 시장 뭐 우리가 중동 쪽으로
수출하는 거는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 방산 쪽에 치우쳐진다라고 하는 걸 자체를 너무나 그쪽에 또 이미지가 각인되면은 이미지상 좋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중동 국가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기를 팔 때 사실 이제 디펜스용 방어용과 공격용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방어용은 괜찮아요. 방어용은 어차피 우리가 공격 활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격형도 잘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어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방어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죠. 그런 것들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서 우리가 지원한 것보다 우리한테 무기를 산 나라가 우리 몰래 그걸로 진짜 전투로 가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우리 또 골치 아프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K 콘텐츠, 뭐 네. 화장품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AI 관련해서도 뭐 중동 국가의 수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아요. K 들어가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의견을 바꿔놓는 거는 그 나라의 한두 물건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학 평가라는 게 계속 밖에서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대학 평가의 그 순위가 현장에서 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는 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 한국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왜 자동차를 벤츠를 하면 다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벤츠가 고장률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차보다. 근데 이미 이미지가 굳혀진 거죠.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명한 제품들이 나가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 한국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이미지가 많이 올라간 게 이런 거죠.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뭐 20대 30대일 때 동양 남자들은 인기가 없죠. 서양에서는. 네, 네.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근데 지금은 한국 남자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국가 이미지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드라마 보면은 좀 네. 예쁘고 잘생기고 매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네.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그 환상이 큽니다. 우리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살고 공부하기 전에까지는 미국 사람들은 영화에서 나온 사람처럼 다 그렇게 멋있는 줄 알았죠. 똑같습니다. 네, 네. 똑같아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요. 한류 팬들이 한국은 다 와서 보면 멋있을 줄 알았더니 와 아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미지는 있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들은 여전히 뭔가 좀 파리하면 와 가을에 뭐 낙엽이 떨어지면 샹송을 듣고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니까. 그래서 뭐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고급 이미지로 고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류 제품이 계속 나가고 뭐 방송 나가고 그러면 그러한 게 스며들면서 나중에는 한국은 뭐 라면만 잘 만드는 게 아니야. 한국은 되게 좋아. 자동차도 좋아. 이렇게 같이 상승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중동에서 물건을 팔면 막말로 한국제, 일제, 독일제 있으면 독일제, 일제가 먼저 첫 번째 선택권이고 나중에 한국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산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기술 공유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면서 파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술 이전 안 하고 파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 이전도 잘 해주고 한국은 그런 면에서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우리하고 K방산에서 기술 이전 이걸 관건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많이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게 기술 이전을 해줘야지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조율을 잘해야겠네요. 네. 저도 이제 방위 산업체 인분들한테 사실 걱정입니다. 그거. 근데 제가 두 가지 걱정했거든요. 방어용 무기는 팔아도 그렇게 국가 이미지에는 괜찮은데 공격용 무기는 그래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공격용 무기 만든 쪽에서는 그거는 박 선생님 그 예전의 방식이에요. 요즘은 공격용 꼭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이전 문제 걱정했거든요. 아니 근데 물건 파는 건 좋은데 그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지으면 그쪽 기술 이전 뭐 너무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시는데 일단 모르니까 안심은 돼요.
예, 그렇지만 항상 뭐 제가 그 회사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우리 기술 잘 지키면서 성공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기술 이전 걱정을 하느냐? 솔직히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기술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최근에도 또 뭐 기술 넘겨가지고 또 문제된 회사도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거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구군이 계속 올라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국산, 한국제, K 물품 이게 전 세계에서 휩쓸고 특히 중동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중동의 수출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빨리 좀 전쟁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전히 또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간에 좀 빨리 잘 끝나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중동의 수출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